자, 사기죄를 한번 볼게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기망을 해서 재물이나 이득을 취득하게 되면 사기죄가 된다 그랬고, 밑에 제3자를 위한 사기죄도 나와요. 자, 객체를 볼게요. 타인의 재물, 타인의 재산상 이익이죠. 그래서 우리 절도죄, 사기죄가 똑같아요. 절도죄, 강도죄랑 똑같아요. 타인 소유, 타인 점이다. 이런 말이. 그쵸? 자, 절도죄와 똑같다. 재물의 개념은 동산, 부동산 불문한다. 똑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객체를 볼게요. 자, 빨간 펜 한번 들어보시고, 약소금 공정 증서 있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약소금 있죠? 동그라미 치세요. 인감증명서 있죠? 동그라미 치세요. 전부 다 재물입니다. 재물. 그래서 사기죄 객체가 될 수가 있다. 이 뜻이. 여기 무효로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지급장소에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약소금이라 할지라도, 또는 인감증명서에 재물이라든지 이익처분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전부 다 동그라미 친 것들은 사기죄 객체가 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왜? 경제적 재산설이기 때문에. 법률적 재산설이 아니에요. 경제적 재산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동그라미 친 것들 전부 다 뭐다? 사기죄 객체가 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 1번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피고인이 보험가입자인 을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했어요. 회사를 기망했어요. 그래서 보험가입 사실,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을 발급받아요. 증명을 발급받아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게 사기죄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사기죄가 될 것 같아 보이지만 판례는 사기죄가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증명을 세번 쳐보세요. 증명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증명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이러이러한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일 뿐이에요. 거기에 어떠한, 여기 나와있지, 어떠한 재물이라든지 이익에 관련된 처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증명어는 뭐다? 증명어는 사기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 뜻이죠. 여러분들 보험들 한번 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보험회사 직원을 만났어요. 요즘 뭐 전화로도 뭐 가입을 하는데 뭐 실제로 뭐 커피 한잔 하면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 거기서 그 계약서에다 사인하는 순간 바로 즉시 이 보험이 가입되죠. 물론 사인하고 물론 그 즉시 통장에서 얼마가 인출되죠. 인출되는 순간 바로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일주일 있다, 보름 있다가 이제 계약서가 이제 집으로 오잖아요. 왔다 하더라도 내가 보험 그 계약서를 수령할 때 그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인하면서 최초의 1회 보험료가 인출되어 계좌 이체가 되었을 때, 저쪽으로 입금되었을 때 그때 계약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증명을 받든 받지 않았든 간에 이것은 계약 성립에 있어서 어떤 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분실하고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최초로 보험금을 납입했을 때 그때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따라서 증명은 어떠한 이 재물이라든지 이익에 관련 처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사기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익입니다. 자, 이익은 적극적, 소극적, 영구적 이익, 일시적 이익을 불문한다 했고, 사법상 유효함을 요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경제적 재산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판례도 보시게 되면 계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쵸? 이익이 한정되지 않고 뭐 계산적으로 산출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아시겠죠? 이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되겠다. 그리고 이익의 수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XX 이걸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즉 전부 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객체가 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이런 지문 그대로 나오면 다 맞는 지문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판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 펜 한번 들어보시고, 자, 자금 계획의 권한 동그라미, 이익 동그라미, 지위 동그라미 이런 것들도 객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되는 권리도 권리 동그라미 이것도 객체가 된다. 설령 이것이 무효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경제적 전설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 자체도 객체가 되겠다. 자, 사기를 쳤어요. 채무이행을 연기받죠. 연기받으면 연기받은 것만큼 내가 이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한 것입니다. 변제기를 늦춘대요. 늦춘 것만큼 이익이죠. 연거권이 있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그랬어요. 이런 것들도 사기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연대 채무를 부담했죠. 연대 보증을 세웠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보증인 세웠거나 연대책 무효하게 되면 전부 다 그만큼 이익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 1번 한 적 있죠? 요 1번이 잘 나와요. 1번 체크, 2번 체크, 3번 체크가 잘 나와요. 자, 법원을 기망해서 단순히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것만 갖고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봐두시면 되고, 그쵸? 단순히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것만 갖고서는, 그쵸? 법원으로부터 선임받죠? 그 즉시 내가 뭐 재물이나 이득을 취한 바가 없잖아요. 그냥 선임만 되었을 뿐이지. 선임만 되었을 뿐이지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한 바가 없기 때문에 선임 자체만 갖고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위조 약소보험을 진정한 약소보험인 것처럼 속여서 기왕의 물품 대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교부했다 하더라도 어미 결제가 돼야 되는데, 결제가 돼야 뭐 이득을 취득하고 말고 하잖아요. 근데 결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두시고, 이제 3번 한번 볼까요? 좀 어려워요. 2번, 3번 다 어려운 판례들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갑이 A, 이제 이 사람이 건축업자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건축업자인데 A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줬어요. 이제 주택을 지었어요. 주택을 건설해 준 거예요. 그래서 대금 1억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뭐예요? 주택을 지어줬다고요. 이렇게 주택을 지어줬어요. 건축업자가. 그러는데 그럼 채무 이 A가 이제 1억을 해당하는 돈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1억을 지급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갑이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은 채권 채무 관계가 없죠?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을이라는 사람은 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을은 채권자예요. 그리고 갑은 채무자인 거예요.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빚을 지고 있냐면 1천만 원 빚이 있어요. 빚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그래요. 자, 빚독촉 하는 거야. 빚독촉을 하는 거예요. 야, 너 1천만 원 언제 갚을 거야? 라고 하니까 갑이 그래요. 내가 A한테 받을 돈 1억이 있는데 그 1억 받게 되면 그 1억 중에 해당되는 1천만 원을 너한테 줄게. 이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이 그래도 네 못 믿겠다 하니까 그러지 말고 네가 이렇게 받아서 나한테 주지 말고 차라리 그 1억 중에 해당되는 그 1천만 원에 대한 채권을 나에게 양도해라. 이렇게 나에게 양도하라. 그러니까 이 갑이 이 채권을 양도해요. 채권 일부를 양도해요. 채권 일부를 이 을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게 뭐죠? 내가 받을 돈 1억이 있는데 그 1억 중에 1천만 원 해당되는 돈을 너에게 양도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을이 갑으로부터 채권 양도를 받았기 때문에 을은 직접 이 A에게 찾아가서 채자 찾아가서 채권 일부에 해당되는 1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천만 원을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채권자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갔는데 A가 뭐라 그래요? 뭔 소리냐? 나 돈 다 줬는데. 그래서 난 그 사람에게 돈 다 줬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돈 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을이 사기당했다는 걸 알겠죠? 뒤늦게 사기당했다는 거. 이 새끼가 나한테 사기쳤구나.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합니다. 사기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갑이 을에게 사기치잖아요. 그렇죠? 내가 A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사기쳐서 채권 일부를 허위 이렇게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갑과 A 사이에 있어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권이 부존재하는 거예요. 부존재하기 때문에 설령 갑이 나에게 그렇게 사기쳤다 할지라도 이 을이 갑에게 받아야 할 1천만 원의 채무가 탕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전히 이 채권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이 허위 1천만 원 일부를 나한테 준다라고 하는 이 채권 일부가 허위였기 때문에 설령 A에게 찾아가서 A가 무슨 소리냐? 나 줄 거 없는데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갑이 을에게 거짓말했다 손 치더라도 이 을이 갑에게 받아야 할 1,000만 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여전히 그것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쫓아가서 또 돈 조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갑은 을에게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전히 을은 갑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민사상으로 1,000만 원 채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볼게요. 자, 자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채권을 양도했다 하더라도 누가? 갑이 을에게 양도했다 하더라도 이 채권 양도가 뭐다? 이게 허위양도란 말이에요. 채권이 부존재하는 거지. 이 채권이 갑이 A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한번 쳐볼까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설령 이를 양도했다 하더라도 권리 이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채권 채무관계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1,000만 원 채권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채무 면탈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기죄가 된다 안 된다? 되지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1번하고 2번입니다. 1번, 2번 잘 봐두시고 3번이 약간 어려운데 3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3번도 좀 봐두셔야 돼요. 자, 위에 건 쉽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